안녕하세요. 자녀 공부 고민 시원하게 풀어드리는 공부심리 전문가 이은주입니다. 박사님, 그동안 공부에 고민 있는 학생, 학부모님 많이 보셨잖아요. 어떤 공부 고민이 제일 많던가요? 자녀 공부 고민 중에 제일 문의가 많았던 고민은 우리 아이가 공부를 한다고 하는데도 성적이 안 나와요. 아니면 학원 숙제도 다 해가고 앉아는 있는데 성적은 늘 제자리 걸음이에요. 이런 고민이 제일 많죠. 박사님이 말씀하시던 해도 안 오르는 학생들 이야기네요. 왜 해도 안 오를까요?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해도 안 오르는 학생들은 상당히 공부를 소극적으로 해요. 그러니까 방어적으로 한다고도 할 수 있고요. 딱 해야 되는 것만 하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기한테 맞지 않는 방식으로 공부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냥 흔히 좋다고 하는 그 정석 같은 그런 방법 있잖아요. 공부하면서 노트 정리도 잘하고 또 외울 때는 연습장에 손으로 쓰면서 외우고 또 문제도 차근차근 반복해서 풀어보고 그런 식으로 공부하는 게 이제 올바른 공부법이라고 많이들 생각을 하시는데요. 그런데 그런 방법이 안 맞는 학생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학원에서도 아예 공부 훈련을 정석대로 하게 시키니까 그걸 힘들어하고 또 해도 자기한테 안 맞는 방식이라서 공부 효율이 안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손으로 쓰고 정리하는 게 잘 맞는 학생들은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내용이 이해도 되고 암기도 되는 건데 그런 방법이 맞지 않는 학생들에게 그렇게 하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정리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신경을 써서 해야 되는 일이 돼버리고 이렇게 정리하느라고 에너지를 거기다 다 쓰고 오히려 기억에는 그 내용이 남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한다고 했는데 성적은 안 나오는 그런 결과가 나오는 거죠. 저는 정리하고 외우는 공부 방법이 나쁜 방법이다, 그렇게 하지 마라, 이 말을 하려는 게 아니고요. 이 방법이 모든 학생에게 다 맞는 공부 방법은 아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학생들마다 자기한테 맞는 공부 방법이 있는 거거든요. 자기한테 맞는 방법으로 공부해야지 공부의 효율이 오르지 않겠어요? 그러면 자기한테 맞는 공부 방법은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박사님이 쓰셨던 책이나 그동안 유튜브 영상에서도 많이 말씀하셨는데, 자기 성격에 맞게 공부하는 거,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에이, 지금까지 여러 번 했던 얘기 또 하자고 제가 영상을 찍겠어요. 다른 얘기가 있으니까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겠지요. 제 성격적인 특성도 분명히 공부 방법에 관여해요.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각자의 사고 유형이에요. 자기한테 맞는 공부 방법을 알려면은 자신의 사고 유형을 먼저 알 필요가 있어요. 사고 유형은 처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사고 유형에 대해서 좀 더 설명해 주세요.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식이 다 같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사고 유형을 4가지 정도로 나누는데요. 한 사람이 이 4가지 중에 딱 한 가지 사고 유형만 가지고 있다, 그런 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4가지 사고 유형을 골고루 비슷하게 가지고 있고 또 어떤 사람은 한두 가지 사고 유형만 좀 두드러지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이제 4가지 사고 유형이 뭐냐, 그것부터 말씀을 드리면 구체적, 순차적 사고 유형, 추상적, 순차적 사고 유형, 구체적, 임의적 사고 유형, 추상적, 임의적 사고 유형, 이렇게 4가지로 나뉘는데요. 말이 어렵죠. 자, 각 사고 유형마다 특성이 있어요. 구체적, 순차적 사고 유형이 강한 사람은 노트 정리 딱딱하고 시키는 대로 잘 따라하고 이유 불문하고 암기하는 게 가능해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정석으로 생각하는 그런 공부가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구체적, 순차적 사고 유형이 강하지 않은 사람은 그렇게 공부하라고 하면 힘들어해요. 특히 구체적, 임의적 사고 유형이나 추상적, 임의적 사고 유형처럼 임의적 사고 경향이 높은 학생들은요, 자유로운 사고를 하는 특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틀에 쑤셔 넣는 식으로 공부하라고 하면요. 잘 배울 수가 없어져요. 학습이 잘 안 되게 돼요. 그러면 임의적 사고를 하는 학생한테 암기하면서 공부를 잘 따라갈 수 있게 구체적, 순차적 사고 훈련을 시키면 학습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건 정말 좋은 생각이 아니에요. 임의적 사고를 하는 학생들에게 구체적, 순차적 사고 유형처럼 공부하라고 훈련하고 강요하는 거는요. 마치 그 야구에서 타고난 왼손잡이 투수한테 오른손잡이 투수가 되라고 오른팔로 공 던지는 훈련을 시키는 거하고 똑같아요. 계속 자신에게 맞지 않는 공부를 하라고 하면요. 점점 더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한다고 해도 효율도 안 나고 성과가 없으니까 적극성이라는 거는 생기기가 힘들어지잖아요. 자기가 좋아하는 방식, 잘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공부를 하면 그렇게 공부하면 틀렸어. 그렇게 공부하면 안 돼.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학생이 자기 주도적 사고가 가능하겠어요. 사고부터가 자기 주도적이지 않은데 생활이 또 어떻게 자기 주도적이 되겠냐고요. 억지로 자기가 할 수 없는 거를 시키기보다는 이렇게 임의적 사고를 하는 학생한테는 그 학생에게 맞는 공부 방법을 알려주고 그 학생이 잘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하게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죠. 사고 유형에 따라 적합한 공부 방법이 다르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러면 임의적 사고 유형의 학생들은 어떤 특성이 있고 또 어떻게 공부하는 게 잘 맞을까요? 임의적 사고를 하는 학생들은 생각이 순차적으로 체계적으로 정리가 되지 않아요. 임의적이라는 단어 그대로 여기저기 생각이 흩어져요. 선생님이 순차적으로 알려줘도요. 이 학생들 머리에는 순차적으로 입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일단 느낌적인 느낌으로 뭔가를 받아들이는 면이 있기 때문에 뭐든 이해가 되려면 본인만의 그 느낌이 살게 해줘야 하거든요. 이렇게 설명을 들으니까 정말 이게 뭔 말인지 이해가 잘 안 되시죠? 영어 단어 외우기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러면 좀 이해하기 쉬우실 거예요. 어떤 학생들은 그 복화책을 보면 그냥 외워지잖아요. 근데 어떤 학생들은 복화책을 5회독, 6회독을 해도 10%도 기억을 못 하거든요. 그럼 복화책을 이렇게 5회독, 6회독을 해도 못 외우는 학생들은 그게 집중력이 부족해서 대충 공부한 걸까요? 아니면 얘네들이 공부 동기가 낮아서 열심히 안 한 걸까요? 아니에요. 이렇게 영어 단어 외우는 것처럼 아주 기초적인 공부도요, 사고 유형에 따라서 그 방법이 달라져야 해요. 순차적 사고, 그것도 구체적 순차적 사고를 하는 학생들은 이렇게 단어와 단어 뜻만 제공돼도 몇 번 반복하면 외울 수 있어요. 그런데 임의적 사고를 하는 학생들에게 이렇게 단어 리스트를 주고 외우라고 하면요, 정말 힘들어해요. 얘네들이 집중력이 부족하거나 공부 동기가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얘네들한테는 이게 아무리 외워도 머리에 남지 않아서 좌절감만 경험하게 되는 일이거든요. 이 학생들이 단어를 잘 외우게 하려면요, 처음 단어를 배울 때 그 단어에 대해서 충분히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게 필요해요. 단어를 느낀다고요? 어떻게 하면 단어를 느낄 수 있어요? 단어를 느낀다는 거는요, 그 단어의 어감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단어를 배울 때 문장과 함께 배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딱 이 학생들한테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문장과 함께 배우라는 뜻은 그 제시된 문장을 외우라는 뜻이 아니죠. 문장 속에서 그 영어 단어의 쓰임이 어떻게 되는지, 또는 한국어로는 다른 뜻으로 해석이 되지만 영어의 느낌으로는 사실 그 근원이 같은 의미인데 문맥에 따라 다르게 쓰이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어떻게 이 영어 단어가 여러 가지 문맥에서 쓰이는지 그걸 한번 쭉 보게 하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이 단어는 이런 느낌이구나, 이런 뜻이구나 하는 걸 그냥 받아들이게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제 또 이렇게 하면 또 어려우시죠? 아예 단어를 예를 들게요. 영어로 meal, M-I-L-L, meal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그 meal은 방앗간, 공장 이런 뜻이에요. 이런 학생한테 meal, 방앗간, 공장 이렇게만 주고 외우라고 하면요,
그 정보가 입력되어 오랫동안 저장되지 않고 그냥 입력은 되나 그 다음에 흩어 지나가 버리게 되거든요. 거기서 아무 느낌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mill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문장을 몇 개 제시해 주면요, 거기서 스스로 어떤 느낌을 가질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옆에 이제 나오는 문장처럼 My dad helped me get a job at the local steel mill, 이런 문장이 있고요. 또 A new paper mill will be built in the area, 이런 문장이 있어요. 이 두 문장만 봐도요, 미리 말하는 공장은 다 원자재를 가공하는 공장이라는 느낌이 확 오거든요. 우리 아빠가 내가 우리 지역의 제철 공장에서 잡을 잡을 수 있게, 취직할 수 있게 도와줬어, 그런 문장이고, 하나는 이 지역에 새로운 제지 공장이 세워질 거래, 이런 내용이잖아요. 스틸 밀이면 제철소, 제철소는 철광석을 가공하는 공장이죠. 페이퍼 밀은 나무를 가공해서 종이를 만드는 제지 공장, 그렇죠? 그런데 mill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문장을 이렇게 몇 개만 봐도 mill은 공장이라는 뜻이긴 한데 원자재를 가공하는 공장이구나. 그리고 워터밀은 방앗간, 밀을 가공해서 밀가루를 만드는 곳이잖아요. 이렇게 하면 이런 학생들한테는요, 그게 훨씬 더 기억에 잘 남게 돼요. 따로 외울 필요가 없어요. 더군다나 여기서 더 보태서 밀하고 팩토리의 차이는 뭐야? 팩토리도 공장인데, 그렇게 이 학생한테 제시를 해주면요, 이런 학생들은 스스로 이제 그걸 좀 찾아보겠죠. 그렇게 해서 팩토리는 뭔가 공산품을 만드는 공장이구나, 밀에서 원자재를 가공한 거를 팩토리로 가져가서 다른 공산품을 만들어내는구나, 이렇게 스스로 거기에 대해서 스토리를 만들게 되면요, 그 단어는 절대로 안 잊어버려요. 굳이 손으로 쓰면서 소리를 내서 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임의적 사고를 하는 학생들은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런데 부모님들은 이렇게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릴 거라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걱정을 하세요. 그런데 외워지지도 않는 복화책 5회독, 6회독 하느라 시간을 버리는 거나, 이렇게 한번 할 때 확실하게 자기 걸로 만드는 거나,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 들어가는 시간에는 큰 차이가 없어요. 그리고 결과는 오히려 무조건 외우게 하는 것보다 이렇게 자기 걸로 만들 수 있게, 충분히 생각할 수 있게 해주는 게 더 좋아요. 그리고 학원에서도 이렇게 단어 하나하나마다 그 차이와 의미를 설명해 주기도 하는데요. 이 학생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남이 설명해 주는 거를 스스로 그냥 받아들여서 자기 걸로 만드는 걸 잘 못해요. 복화책에도 이런 예문이 나오기도 하는데, 이 학생들은 그걸 보면서 이 단어에 딸린 문장, 내가 더 공부해야 되는 문장이구나, 그런 마음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도움이 안 돼요. 이 문장에서 그 단어의 느낌을 찾으려는 마음으로 그 문장들을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 문장 안에서 단어의 쓰임을 보면서 자기만의 스토리가 만들어져야 돼요. 한번 자신의 머릿속에서 deep thinking process, 깊이 있게 생각하는 사고 과정을 쭉 거쳐서 나와야지 자기께 되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단어 하나를 외워도 이 학생들은 이런 식으로 공부할 수 있게 해줘야 돼요. 그래서 자기만의 스토리로 이게 정리가 돼야 돼요.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생각들이 하나로 정리될 수 있게 해주는 건 이런 방법이에요. 그런데 역으로 뭐든지 차근차근 하고 주어진 걸 외울 수 있는 구체적, 순차적 사고를 하는 학생한테 한 단어를 외우기 위해서 이렇게 다양한 쓰임을 미리 보여주잖아요. 그러면 이 학생들은 오히려 더 혼란스러워해요. 이 학생들은요, 밀, 공장, 팩토리, 공장, 이렇게 그냥 다 외우고요. 이렇게 다 외운 다음에 선생님이 밀도 공장이고 팩토리도 공장이지만, 밀은 뭔가 그 원자재를 가공하는 공장이고, 팩토리는 그런 원자재를 가공한 걸 가지고 공산품을 만드는 공장이야 라고 얘기를 해주면요, 그걸 그냥 받아들여요. 선생님이 정해준 틀 안에서 정리하고 사고하는 게 가능하거든요. 근데 처음부터 문장을 여러 개 쫙 주고, 자, 여기서 이게 어떤 느낌인지 네가 생각해봐. 그러면 이 학생들은 뭘 하라는 거야? 나보고 이 단어, 이 문장 다 공부하고 외우라는 거야? 이렇게까지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힘들어해요. 그냥 정확하게 그 뜻을 하나씩 알려달라고요. 이렇게 한꺼번에 던져주지 말고 이런 반응을 보일 거예요. 이 학생들은 머리가 터져요. 이 학생들은 느낌으로 받아들이는 학생들이 아니거든요. 또 어원을 배우면서 단어를 외우면 도움을 많이 받는 학생들이 있어요. 바로 추상적, 순차적 사고를 하는 학생들이에요. 이 학생들이 상당히 분석적으로 사고하고 또 의미도 분석적으로 이해하면 잘 기억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학생들은 어원을 알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우와, 단어 외우기도 학생들의 사고 유형에 따라서 이렇게 다를 수 있다는 게 너무 신기해요. 그럼 다른 과목 공부도 다 다를 수 있겠네요. 네, 맞아요. 수학도 사고 유형에 따라서 그 수학 공부에 대한 접근법이 좀 달라야지 효과적이에요. 수포자가 되는 친구들은 대부분 자기의 사고 유형을 고려하지 않고 수학 공부를 해서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처음부터 원리가 이해되지 않으면 문제풀이가 힘든 학생들이 있고요. 또 문제를 다양하게 풀면서 원리를 파악해가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개념을 누군가와 계속 토론하듯이 말로 표현해야지 이해가 되는 학생이 있고요. 또 이게 시각적으로 들어와야지 이해되는 학생들이 있어요. 박사님은 어떻게 이런 걸 아세요? 학생들 코칭하면서 경험으로 알게 되신 거예요? 경험으로 알게 된 건 아니고요. 제가 그 박사 논문을 이런 내용으로 썼거든요. 이게 제 주 전공 분야예요. 미국에서는 Differentiated Education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거의 출발은 특수교육에서 나온 용어예요. 그렇지만 지금은 전반적으로 쓰이고 있고 학생들 특성에 맞게 교육을 하자는 그런 취지의 개별화 교육이라는 거예요. 이미 연구를 통해서 효과적으로 검증된 교수법을 활용하고 그리고 사고 유형이 다른 학생들 또는 공부 진행에서 차이가 나는 학생들, 공부 실력에서 차이가 나는 학생 이런 학생들도 다 같이 공부해서 어느 정도 성과를 낼 수 있게 하는 학습 전략, 교수법에 대해서 제가 공부를 했고 또 그동안 학습 코칭을 하면서 제 나름대로 학생들에게 또 적용도 해봤죠. 아, 그래서 심리 상담도 하시고 학습 코칭도 하시는 게 가능하셨던 거군요. 학원에서 학생들 지도한 경험이나 자신이 공부에 성공했던 경험만으로 학습 코칭 해주는 분들과는 코칭이 확실히 좀 다를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렇겠죠. 자녀가 공부를 한다고 하는데 성적이 나오지 않으면 부모님들이 걱정이 많이 되시니까 학습 상담, 코칭 이런 거 많이 받아보시거든요. 그런데 그런 경우에 얘는 이런 걸 공부해야 돼요. 이런 교재를 쓰세요. 이런 거는 시키지 마세요. 이런 로드맵을 주로 알려주잖아요. 그런데 그 로드맵을 안다고 해도 학생이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학습 코칭을 받아도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알려주질 않아서 학생이 결국은 그 로드맵을 해내기가 힘들어지는 것 같거든요. 이렇게 공부를 한다고 해도 성적이 안 오르는 학생들은 뭘 해야 될지 모른다기보다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이잖아요. 저희 위즈덤 센터 공부마음 학습 코칭에서는 어떻게 공부해야 할지 모르는 학생들에게 어떻게 하면 자신에게 맞는 방법으로 잘할 수 있는지 그걸 알려드려요. 그 방법이 자신의 것이 되고 성적 향상까지 쭉 이어질 수 있게 그렇게 관리도 해주거든요. 자녀가 공부를 한다고 하는데도 성적이 안 오르고 또 이번 학기말 시험에서도 제자리 걸음이었다면은 학생의 사고 유형에 대해서 한번 검사를 받아보시고 학생에게 맞는 공부 방법을 알아보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상담 신청하시면 검사 받아볼 수 있거든요. 화면 아래 더보기 누르시면 저희 홈페이지 또 상담 신청 방법 나와 있으니까 겨울방학 시작하기 전에 겨울방학 중이라도 한번 상담 받아보시기 추천드립니다.